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창록입니다. 역사기업과 평화행동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과제로서의 한일과거 청산 핵심은 불법 강점이다 입니다. 말씀드릴 것도 없이 한일과거 청산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과제입니다.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은 강렬한 어조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는 지금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전 세계의 소녀상에 대한 공격을 실로 범국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과거 청산은 동시에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둘러싼 대한민국 내부의 과제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윤석열 정부는 부정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다 라거나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나라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된 나라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처음 세상에 등장한 신생국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역사가 없는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과거 청산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 핵심은 뭔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일과거 청산에 관한 법적인 결론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 이래로 30년 이상 일제강점 피해자들과 한국의 시민들이 일본과 미국과 한국에서 수많은 법정 투쟁을 거친 끝에 대한민국 대법원이 그 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다.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이 지금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판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결론인데 일본 정부는 이 결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안부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결들도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나쁜 나라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매우 나쁜 나라인 것 같죠. 국제법을 위반했으니. 참 나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들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국제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그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일본 정부는 1965년에 불법 강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의 한쪽은 일본 정부가 불법 강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체결한 계약에서 불법 강점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었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해결될 수는 없는 거죠.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그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반발은 겉으로는 청구권 협정을 내세웠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반발은 한국 법원들이 불법 강점을 전제로 판단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 합법 지배였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제3자 변제라는 것은 결국 일본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불법 강점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사 부정의 뿌리에는 불법 강점의 반대말인 합법 지배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합법 지배였으니까 강제 동원은 애당초 없었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입니다. 합법 지배였으니까 위안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법 지배였으니까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 그리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이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식의 밑바닥에도 합법 지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제시대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다. 이것은 일본의 지배가 합법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일제강점기 한반도 인민은 일제에 의해서 천황의 신민이 되라고 강요당한 겁니다. 게다가 이 일제강점기 때 헌법이 있었느냐? 헌법 없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일본제국 헌법이라는 것이 당시에 일본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 중에서 이 한반도 인민에게 유리한 부분, 신민의 권리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반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천황의 신이다. 천황은 절대적인 권력자이다. 라는 맨 앞부분만 한반도에 제공된다라는 것이 일본 헌법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인민들은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면서 천황을 신으로 받들 것을 강요받는 하등 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다. 그 다음에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생각에 따르면 합법 지배였기 때문에 그 합법 지배에 반대한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 강점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불법 강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한국 정부는 왜 일제 35년간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 강점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헌법적인 근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지배를 전면 부정한 3.1 혁명의 정신과 그 정신을 구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의 지배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제의 지배는 불법 강점이었다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법적인 근거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이른바 병합조약 등은 1990년대 이후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 이거는 강박에 의해서,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다. 그것은 당시의 국제법에 따르면 애당초 무효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불법 강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법 강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제가 만들었던 모든 법의 효력은 부정됩니다. 일제는 무력으로만 한반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법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한반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 따르면 그 모든 법령은 무효다라는 것이 됩니다.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은 일본의 국민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일제의 국가청도헌법과 국민징용령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징용이라는 것은 그 법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사람을 끌고 가서 일을 시킨 거다. 그러니까 강제동원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가 법에 따라서 했다고 주장하는 독립지사의 체포, 구금, 기소, 유죄 선고, 형집행, 이거 전부 다 불법행위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사람을 가둬놓고 고통을 줬으니까요. 합법집행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 합법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범죄자를 기념하고 선양하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합법집행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불법 강점이기 때문에 일제가 한반도 인민에게 가한 일체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모든 게 전부 다 부정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합법이 추인될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부자관계가 맺어졌죠. 일제강점기에도 합리적인 재산관계라는 것이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 의해서 합법으로 추인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보게 되면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지사들을 탄압한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과 양립할 수 없으니까 무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법률관계 중에서 어떤 것은 무효고 어떤 것은 유효다라는 누가 판단하느냐? 대한민국이 판단할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판단하겠다라고 선언하고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년은 을사년입니다. 1905년 을사년이었습니다. 1965년 을사년이었습니다. 세 번째 돌아오는 을사년인데요. 내년 을사년을 1905년 을사년의 왜곡을 바로잡고 1965년 을사년의 부족을 채우는 그런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일 관계에서는 1905년, 1910년 한일조약 등은 강박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국제법이라는 게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법에 비해서 발달의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들이 유효냐 무효냐에 관해서 1905년, 1910년 당시의 국제법을 살펴보면 이 국제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하나가 아닙니다. 복수로 존재했습니다. 법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학자들은 강박에 의해서 체결을 하더라도 그 조약이 유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고요. 다른 학자들은 아니야, 그거 무효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논리에 따르는 늑대들의 국제법과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양들의 국제법이 함께 존재했던 겁니다. 일본 정부는 늑대들의 국제법을 근거로 그 조약들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양들의 국제법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늑대들의 국제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본 정부가 지금도 제국주의적 침략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진정한 우방이 되려면 양들의 국제법을 선택해서 그 조약들이 무효라고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한국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될 요건을 갖췄습니다. 친구가 됩시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떠한 장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1965년 기본관계조약을 불법 강점을 확인하는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거나
그 제2조의 임의 무효라는 것이 애당초 무효를 의미한다고 한일이 공동으로 선언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국내적으로는 불법 강점을 전제로 한 강제동원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판결이 일단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돼야 됩니다. 그 집행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라는 것을 내놓고 지금도 마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명백히 위헌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의 상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이미 위헌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만 이것도 명백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만 이것도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절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건국절 또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있으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민이라고 시작됩니다. 왜 유구한 역사일까요?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구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1948년부터 시작됐으면 유구한 역사라는 것이 헌법 전문의 맨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천절은 영어로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번역한 용어입니다.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니까 한국이 건국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국절은 있는 겁니다. 그게 개천절입니다. 한반도에는 단군이 건국한 하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국채, 정체 또는 국호의 변경은 있었죠. 삼국시대가 있었고요. 고려,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국호와 국채와 정치에는 바뀌었습니다만 한반도에는 한 나라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제의 지배를 전면 부정한 3.1혁명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토대로 한 역사인식을 강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3.1혁명이라고 적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헌법 개정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1은 황제가 주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로부터 국민이 주권을 가진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한반도 인민의 결단을 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제정 권력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3.1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마음입니다. 식민지 지배 청산이라는 세계사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전 세계 곳곳에서 불법 강점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법률가들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어요. 거기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비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스스로 우뚝 서야 남들도 올바르게 대응해주는 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들,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국제법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법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고 바꾸고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30년 동안 소송을 해서 불법 강점에 따른 피해는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지우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 기억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